자, 오늘 그 6단원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세계 인식과 영상장치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뭐 저기도 얘기하고 하고 있고 그러네. 일단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전자기파의 진동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 좀 기억을 해주고요. 세계 인식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본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본다는 게 크게 보면 색깔을 보는 것과 명암을 구분하는 것, 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고 저기 얘기하고 있는 거겠지. 네. 또 우리 시각세포를 보면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가 원뿔세포고 나머지 하나가 막대세포인데, 그 세포의 모양을 따라서 원뿔세포라고 부르고 막대세포라고 부른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원뿔세포를 원추세포라고도 하고요. 원추 모양이다 해가지고 원추세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중에 원뿔세포 혹은 원추세포라고 불리는 것이 색깔을 감지하는 것을 담당하는 세포가 되겠고, 막대세포가 명암을 구분하는 세포가 되는데, 이게 외워야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외우는 방법은 원색적이다, 이런 원색적인 표현이 있죠. 뭐라 뭔가 좀 네. 이런 게 원색적이다. 아주 이해가 잘 되죠. 그 다음에 막대세포는 명암을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미음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얘가 감도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더 많아요. 그래서 감도가 더 좋습니다. 그게 그럼 그 밤에 자다가 오줌 누러 갈 때 생각을 해보면 불이 다 꺼져 있는 방을 보면 색깔은 잘 구분이 안 되죠. 물건들의 색깔은 구분이 안 되지만 물건이 어떤 모양이고 어디에 있다 정도는 이렇게 보이잖아요. 거기에 명암은 구분이 되죠. 그게 막대세포의 밀도가 더 커서 감도가 더 좋아가지고 명암은 구분되지만 색깔은 구분되지 않는 상태다. 막대세포는 활성화되어 있지만 원뿔세포가 활성되지 않는 상태가 자다가 오줌 누러 갈 때의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 원뿔세포는 그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R원뿔세포, G원뿔세포, B원뿔세포, 혹은 적원뿔세포, 녹원뿔세포, 청원뿔세포 이렇게 불리어지는데, 이 세 가지 종류의 세포가 있기 때문에 빛의 삼원색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이게 인간 중심적인 정의가 되겠죠.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 가지 종류의 색깔만 있으면 그 색깔의 조합으로 그 세 가지 세포를 자극하는 정도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색깔을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그래프가 이제 자료로 종종 나오는데 가로축은 파장일 때도 있고 진동수일 때도 있습니다. 이거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따른 반응의 상대적 세기를 보면 적원뿔 세포는 파장이 긴 영역대, 그 가시광선 중에서 파장이 긴 영역대를 반응을 잘 하는 그런 세포가 되겠고, 이 청원뿔 세포는 가시광선 영역 중에서 파장이 짧은 영역 쪽에 반응을 하는 세포가 되겠고, 이 녹원뿔 세포는 그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개가 어떤 조합으로 이제 활성화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뇌에서 인식하는 색깔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담으로 제가 그 어제부터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더 브레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한 3분의 1 정도 읽었는데 추천합니다. 더 브레인. 원래 지금 이 시기가 여러분이 뭘 봐도 재밌는 시기이기 때문에 공부 빼고는 다 재밌죠. 이때 왠지 그냥 책 읽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더 브레인 추천하는데, 거기에 그 우리 뇌과학자가 쓴 책이거든요. 그 대표 정재승도 뇌 전문이죠. 뇌과학. 이건 외국 사람이 쓴 책인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저 처음 안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보는 거 있잖아요. 보는 것도
그 눈이 담당하는 것보다 뇌가 담당하는 부분이 훨씬 크다라고 해요. 특히 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는 거에 대해서 그 처리하는 일이 한 3분의 2 정도로 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죠. 엄청 많이 차지하죠. 보는 것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게. 그리고 그 하여튼 보면은 생각해 보면 로봇이 걷는 거라든지 로봇이 뭐 이렇게 컵을 들고 이렇게 옮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복잡한 알고리즘이거든요. 근데 뇌는 그걸 아무렇지 않게 막 하잖아요. 되게 굉장히 복잡한 계산을 한 번에 하는 이런 엄청난 이게 장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뭐 또 그 보면은 그 애들을 키울 때 보면 어렸을 때가 중요하다 그러잖아. 근데 그게 뇌과학적으로 보면 그 아기가 막 태어났을 때는 뉴런들이 연결이 잘 안 되어 있는 상태래요. 근데 만 0세에서 2세 사이에 막 그게 연결이 막 된다고 해요. 이때 이제 해줘야 되는 게 약간 이게 감정적으로 이제 사랑을 주는 거 있죠. 이게 감정적 교류가 뇌 발달에 굉장히 좋다 하더라고요. 그거랑 이제 또 인지적 자극, 여러 가지 이제 놀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시켜줘야지 뇌가 발달한다 하더라고요. 이걸 이제 어디서 근거를 찾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루마니아에 보면 루마니아의 정책 중에 하나가 애를 막 그 3명인가 4명까지 안 나오면은 막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 정책 때문에 애를 막 낳아가지고 그 막 그 처리가 안 되니까 나라에서 고아원을 만들어가지고 애들을 막 그 고아원에서 기르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그 보육교사 한 명당 이제 담당하는 애가 너무 많으니까 애가 막 울고 보채도 안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게 지침이 있대요. 안아주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사랑을 못 받고 크는 거죠. 근데 그 애들의 이제 지능을 검사해 보면 평균이 100이면은 60에서 80밖에 안 된대.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나중에 되면은 회복이 어느 정도 되기도 하지만 갈수록 이게 좀 어릴 때일수록 좀 빨리 이렇게 입양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랑을 주면은 좀 회복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조금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뇌라는 게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게 좋아진다는 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게 실제로 그 수녀들 있죠, 수녀들. 그 수녀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뇌를 이제 해부를 했는데요. 물론 동의를 다 얻고요. 왜냐하면 수녀들은 다 똑같은 거 먹고 똑같은 생활을 거의 하잖아요. 비슷한 생활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 알츠하이머병 알죠? 치매 같은 경우에 생리적으로 치매가 진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치매 증상을 안 보이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보니까 그 되게 활발하게 활동을 했대요. 사람들하고도 잘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러니까 새로운 활동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뇌가 실제로 생리적으로 기능을 잃더라도 다른 부분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이제 그걸 보존을 해준대.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 나이가 들수록 노화가 되는 거는 막을 수 없지만 그거를 좀 최소한 느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계속 그 사람들과 계모임을 자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사회적 관계가 굉장히 뇌하고 연관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랑 이제 뭐 근데 뭐 하다가 얘기 나왔지? 이 보는 거 얘기하다가 그리고 그 보는 거 자체도 굉장히 복잡한 활동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천적으로 각막이 손상되어 가지고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40대 이후에 수술을 해가지고 앞을 볼 수 있게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겪게 된 어려움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뇌에서 보는 거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낯선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는 게 우리가 보는 거하고 좀 다른 느낌으로 이게 본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로 그 사람은 이미 시각을 잃은 상태에서는 스키도 잘 타고 뭔가 오히려 모든 걸 다 잘했는데 오히려 보게 된 이후부터가 적응할 때까지 힘들었다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보는 게 단순히 빛이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뇌에서 작용하는 여러 가지 이런 종합적인 활동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이제 본다는 현상이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시각세포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뇌하고 연관이 많다 그러고, 그 책에 좀 읽으면 여러분한테 되게 유용한 부분도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추천. 또 재밌더라고요. 어제 야자 감독하면서 막 봤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서
애들 막 떠들면 막 뇌가 활성화돼가지고 뭔가 열이 올라오고 거의 내 신기한 활동이구나 이러면서 예, 봤는데 뭐 그런 것도 설명이 있더라고. 뭐 사람이 막 죽을랑 말랑하는 순간 있잖아요. 그때 막 그 뭔가 슬로우 비디오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 있잖아요. 그것도 실제로 실험을 하는 것도 있대요. 그래서 이불로 막 그 자연학화 시켜가지고 이게 화면에 숫자가 빨리 지나가게 해서 그게 실제로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왜냐면 실제로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면은 그게 다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실험 결과는 책을 읽어보십시오. 네, 더 브레인. 어우 재밌어요. 간만에 재밌는 책. 자, 그 빛의 삼원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삼원색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게 시간이 되나 뭐 빨리 갑시다. 자, 빨강, 초록, 파랑 여기 빛의 삼원색인데 이거 섞으면 무슨 색깔 되는지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빨강하고 초록 섞으면 왠지 노란색이 될 것 같죠? 초록색하고 파란색 섞으면 이거는 이름 가지고 기억하면 됩니다. 청색, 녹색 섞으면 청록색. 그다음에 자색, 홍색 섞으면 자홍색이에요. 자색이 뭐냐? 파란색 계열을 자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외선 이런 표현 쓰잖아요. 자색, 홍색, 자홍색. 노랑은 왠지 빨강하고 초록 섞으면 노랑. 빨주노초, 빨주노초 사이에 있으니까 다 섞으면 흰색. 그러니까 다 섞는다는 건 뭐냐면 결국에 요 세 개의 빛이 다 들어오니까 원뿔 세포 세 종류가 다 활성화되면 흰색이 된다는 거야. 우리가 뇌에서 흰색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 빨강하고 초록이에서 저원뿔 세포하고 노원뿔 세포가 비슷한 세기로 반응을 하면 우리 뇌에서 노란색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럼 노란색 같은 경우에 실제로는 단색광으로서의 노란색이 있을 수도 있고 합성광으로서의 노란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요 그래프로 다시 돌아가서 노란색 단색광은 진동수가 하나인 파장이 하나인 빛이에요. 노란색인 단색광이 들어오면 요 노란색 파장에 해당하는 단색광이 저원뿔 세포도 활성화시키고 노원뿔 세포도 활성화시킵니다. 얘가 일타쌍피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둘 다 활성화시켜서 우리 뇌에서는 노란색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고. 근데 적색하고 녹색이 섞인 빛을 보면 적색은 저원뿔 세포를, 녹색은 노원뿔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결과는 똑같잖아요. 우리 신체 입장에서는 저원뿔 세포하고 노원뿔 세포가 비슷한 세기로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노란색이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이제 단색광인지 합성광인지는 우리 뇌는 모르는 거죠. 얘를 구분하려면 뭐 프리즘을 통과시켜 보면 얘는 노란색 한 선으로 나올 거고 얘는 빨간색, 초록색 갈라져서 나올 거고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아니면 확인을 못 합니다. 그럼 영상 장치는 뭐냐? RGB를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그거 RGB의 세기로 색깔을 조합해서 만든 게 영상 장치가 됩니다. 실제로 바로 여러분 그 TV 화면을 보여줄게요. TV 화면을 흰색 부분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흰색이잖아요. 이거 흰색. 이걸 찍어보겠습니다. 약간 확대시켜가지고. 잘못 찍었다. 이게 테이프. 이게 잘 안 찍히더라. 맨날 찍혀. 에이. 그나마 이게 좀 다시 도전. 에이. 저번에 잘 됐는데. 뭐 잘 안 찍혔는데 뭐해? 방금 완전히 잘 나오진 않았지만 찍은 거 보면 아까 흰색인데요. 확대해 보면 안 보이나? 확대한 게 안 보이나? 뭐야 이거? 잠시만요. 뭐야? 원래 걸렸다. 이제 나오네. 확대해 보면
RGB 보이죠? 예. 아까 흰색이었잖아요. 예, 흰색은 이제 요 세 가지 색깔이 와, 확대해 보면 다 켜져 있는. 요게 이제 하나의 화소가 되는 거예요. 요걸 최대한 작게 만들면 이제 그게 화질이 좋은 TV가 와우, 되는 거죠. 개 신기. 이게 작게 이게 보이나요? 잘 빨간색 보이네? 이게 지금 이게 사진이 좀 잘못 찍힌 거야. 이거는 지금 화수 꺼져 있다. 뭐 그렇죠. 이게 약간 노란빛으로 보이잖아요. 야, 신기하다. 노란빛으로 보이는 게 보면 이렇게 RG가 이렇게 켜져 있죠. 여기는 약간 포렇네. 넘어갑시다. 문제 풀어. 와. 이거 브레인 얘기하다가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자 이거 봅시다. 자, 그림가는 금속판 피에 빛을 비췄을 때 광전자가 방출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가에서 방출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빛의 진동수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진동수가 F이고 세기가 I인 빛을 비추었을 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E인데요. 이거를 식으로 한번 써보면 진동수가 F인 빛을 비추면 광자 한 개당 에너지가 HF가 되겠지. 네. 그리고 금속의 문턱 진동수를 F0라고 하면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겠죠. 이람수 더하기 운동 에너지. 맞습니다. 이때 요 F가 괄호축이 되고 요 E가 세로축이 되어준다면 E는 HF 빼기 F0 이런 식이 됩니다. 이건 이제 마치 이런 식과 같죠. Y = M X 빼기 X0 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요 그래프에서 요 기울기가 플랑크 상수고요. 그 다음에 X절편 있죠. X절편이 문턱 진동수가 됩니다. 그럼 수학적으로 보면 사실 여기도 그래프가 있죠. 이게 쭉 있는데 요 세로축 값이 운동 에너지거든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양수여야 됩니다. 양수가 아니면 속도가 허수라는 이상한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자연에서 존재하지 않는 값인 거죠. 그래서 문턱 진동수 이상인 진동수에 광자를 던져야지 전자가 튀어나옵니다. 에너지를 가지고. 그런 그래프이고요. 문제를 보면 진동수가 F이고 세기가 2I인 빛을 비추면, 그러니까 1000원짜리 100개 던지다가 1000원짜리 200개 던지는 거죠. 똑같죠? 방출되는 광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200원이죠. 그대로 거스름 떠면 똑같이 들고 나옵니다. 세기를 달려봤자 광자의 개수만 늘어나는 거죠. 계속 떠드네. 때리고 싶네. 그 뇌에 강력한 전기 신호를 한번 보내줘. 응? 자, 진동수가 EF이고 2,000원짜리는 없는데 어떠지? 하여튼 2,000원짜리겠다 치고 2,000원짜리 던지고 세기가 I인 빛 100개를 던지면 방출되는 광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1,200원이 되겠지? 그래서 이보다 큽니다. 근데 진동수가 EF가 된다고 튀어나오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2배가 되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식을 봐도 알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얘가 EF가 된다고 해서 얘가 EE가 되는 건 아니죠. 빼기 F0가 있으니까 더 커지는 건 맞습니다. 빛의 입자성을 보여주는 현상 맞죠? 그래서 5번이 답이었던 문제가 바로 작년 수능 문제고, 재작년 수능 문제는 그 색채 인식하고 문제를 좀 섞어서 이렇게 냈던 부분입니다. 그림은 두 광전 간의 금속판 PQ에 빛의 삼원색에 해당하는 단색광 ABC를 하나씩 비추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표는 ABC를 하나씩 비추었을 때 PQ에서 광전자 방출 여부를 나타낸 것이고요. 옳은 곳을 골라라 했습니다. 그럼 PQ는 다른 금속판이죠. 그래서 각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를 FP, FQ라고 두고, 저는 계속 떠드네. 그리고 각 단색광의 진동수를 FA, FB, FC라고 하면요.
일단 P하고 Q 중에서 누가 광전 효과가 더 잘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동그라미가 Q가 더 많죠? 네, Q가 더 잘 일어난답니다. 그러면 잘 일어난다는 거는 통행료가 더 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함수가 더 작고 문턱 진동수가 더 작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FQ하고 FP를 비교해 보면 FP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ABC는 그 빛의 삼원색 중 하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한번 봅시다. 요 결과를 요거랑 요거를 볼까요? 둘 다 O하고 둘 다 X하고 생각해 보면 일단 둘 다 X인 경우는 광전 효과가 둘 다 안 일어났으니까 얘가 X가 제일 작겠죠. 얘가 FC가 제일 작습니다. FC를 제가 오른쪽에 적어볼까. 반면에 FB를 비췄더니 둘 다 광전 효과가 일어났죠. 그럼 FB가 진동수가 가장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A를 비췄더니 P에서는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고 Q에서는 광전 효과가 일어났으니까 요 사이죠. P보다는 작고 Q의 문턱 진동수보다는 크고 그러면 순서가 다 정해졌죠. FP, FA, FQ, 그다음에 FC 요 순서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빛의 삼원색 중에서 진동수가 가장 큰 빛은 파란색이 되겠죠. 그 다음에 FA는 초록색이 되겠고 FC는 빨간색이 되겠네요. 그럼 아마 기니디가 다 해결이 될 겁니다. 원하면 진동수는 A가 C보다 큽니까? 초록색이 빨간색보다 크고요. 오늘 좀 계속 어두네. 그 다음에 A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P에서 광전자가 방출된다 했네요. A는 P보다 작네요. 그죠? P가 800원이면은 A는 500원인 거예요. 500원짜리 100개 던져가 200개 던져도 안 나오죠. 세기 증가해봤자 광전 효과가 아니는 상황에서 세기 증가하면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흰 종이 위에 B와 C를 같은 세기로 함께 비추면 B하고 C를 비추면 청색하고 홍색이죠. 그러면 자홍색이네요. 자홍색. 노란색이 아니라 자색과 홍색. 자홍색이 됩니다. 그래서 D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됩니다. 제가 아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빠뜨린 거 있긴 한데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초록색 섞었을 때 요게 노란색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청록이고 이게 자홍이죠? 청록이 왜 저기 중간에 있죠? 마음이 급해서 그랬습니다. 잘 보고 있네. 이게 청록이고 이게 자홍이죠? 요 세 개를 그 물감의 삼원색이라고 합니다. 세계 삼원색. 그래서 CMI 컬러라고 하죠. CMI. 왜냐하면 이게 시안이에요. 시안. C로 시작합니다. 철자 시안. 이게 마젠다. 이게 옐로우. 앞자를 따서 CMY. 이게 세계 삼원색. 이게 옛날 미술책에는 잘못 표시되어 있었거든요. 자홍색을 빨간색, 청록색을 파란색, 이걸 노란색에서 빨도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빨도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아니고 CMI입니다. CMI. 요새는 올바로 바뀐 지 오래됐다 하더라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 게 아니고 6단원은 여기까지 하고 7단원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